2025년 가을, 우리는 126K라는 역사적 고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환희는 짧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시장 분위기는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바뀌었죠. 고점 대비 50%가 넘는 뼈아픈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이제 시즌 종료인가요? 아닌 기회인가요? 지금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마이너스 80%라는 처참한 패턴이 재현될 것인가? 아니면 제도권 편입 이후 처음으로 보여주는 얕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K입니다. 만약 이 구간이 주봉 단위로 무너진다면 장기적인 크립토 윈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에 성공한다면 2026년 하반기 신고점을 향한 거대한 바닥 다지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더라도 비트코인 흐름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사이클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반감기 중심이었다면 현재 4차 사이클부터는 매크로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 강기 이후 찾아온 2018년 하락장은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비트코인은 점차 제도권의 문을 두드렸죠.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 같은 대형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고 2022년 연준의 긴축 정책 때는 나스닥 테크주와 운명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나스닥과의 동조화가 조금씩 약화된 상태입니다.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은 더 무거워졌지만 역설적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은 더욱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2023년 대물장의 초입에서 발견된 이 독특한 흐름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10만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바로 약 60일 단위로 횡보가 해결되는 60일 윈도우 패턴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25K, 30K 구간, 그리고 2024년 초 ETF 승인 전후 40K 구간이 대표적이죠.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이후에 터져나온 방향성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60일 윈도우는 폭풍 전야와 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24년 연말 비트코인은 통화 정책과 대선 결과 그리고 기간 자금이라는 세 박자가 맞물리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8월 초 블랙 먼데이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53K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털어내는 정화작용이 되어 4분기 랠리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점차 고점을 높여갔고 드디어 10월 역사적 최고점을 달성합니다. 30% 수준의 조정을 거치며 2월 80K에서 59.9K까지 시장은 단숨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비트코인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은 걸까요? 하락의 트리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매파적 연준 이사 지명이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가 퍼지자 달러 인덱스가 치솟았고 자금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자 나스닥이 휘청거렸고 현물 ETF 승인 이후 주식시장과 결합되어 있던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금이 아닌 기술주처럼 취급받으며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이 60K까지 밀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청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월 말 옵션 만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약 9만 1000 BTC가 계약되어 있었고 명목 가치로 따지면 무려 76억 달러에서 최대 8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풋, 콜 비율을 보면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0.56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락에 거는 사람보다 상승에 거는 사람이 2배 가까이 많았다는 뜻이죠. 시장은 낙관론에 취해 있었고 대부분 투자자가 90K 이상의 가격대 위에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9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죠.
압도적이었던 콜옵션 계약들이 대거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켓 메이커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켓 메이커들은 델타 중립이라는 운영 원칙을 지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방향성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 사이에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것이 목표라 리스크를 최대한 0으로 맞추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비트코인 현물을 사서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상 이 현물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요. 결국 마켓 메이커들이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던지는 이 매도 물량이 하락에 가속도를 붙이는 거대한 폭탄이 된 것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 말 반등을 노리고 새로 진입한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들이 도미노처럼 터져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은이나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함께 거래하던 투자자들의 계좌 가치는 교차 마진으로 인해 수직 낙하했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CME는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기관들은 마진콜을 막기 위해 가장 현금화가 쉬운 비트코인을 강제로 매도해야만 했죠. 결국 가장 마지막 단계인 채굴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공포 투매까지 겹치며 단기간에 마이너스 52%라는 처참한 폭락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조정이 과거처럼 80%씩 빠지는 폭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장기 강세장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있죠. 개미들이 항복할 때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내는 전략적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에 강력한 천장이 이었던 60K가 새로운 바닥이 될 수 있을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지에 성공하고 기관들의 매집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차트상의 회색 구간, 즉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횡보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마저 무너진다면 그때는 크립토 윈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확신보다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가장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표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공포 속에서 희망의 씨앗은 발견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100BTC에서 1000BTC 사이를 보유한 중대형 폴더들의 물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며 하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100에서 1000BTC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개 시장의 숙련된 참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조정과 횡보 초입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상으로 단기 매수세가 폭발한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든 시장을 배신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단기 홀더들은 장기 홀더에 비해 평단가에 매우 예민합니다. 만약 가격이 본인들의 매수가보다 조금만 더 빠져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패닉세를 던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공포를 이겨내고 물량을 잠그는 진짜 고래로 거듭날지 아니면 작은 충격에도 물량을 던지는 불나방이 될지는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기 물량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은 다음 주 발표될 매크로 데이터가 단기 바닥을 확정 지을 겁니다. 2026년 하반기 고점을 향한 거대한 베어 트랩일지 아니면 긴 겨울의 시작일지 곧 판가름이 납니다. 지금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데이터의 변화가 포착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트레이딩을 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래 링크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